자, 쌤, 이 OX까지 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 정도, 수직적, 수평적, 지리적 분화의 정도, 행동을 표준화하는 문서와 규정화의 정도, 조직의 투입을 산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정도 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조직의 구조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주로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 이건 들어가죠. 그래서 집권성, 분권성이죠. 두 번째, 수직적, 수평적, 지리적 분화의 정도. 이건 복잡성이네요. 그 다음, 행동을 표준화하는 문서와 규정화의 이건 공식화네요. 조직의 투입을 산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지식 및 기술. 이건 기술이죠. 기술은 무슨 변수야? 상황 변수. 그래서 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속에는 안 들어가죠. 조직의 구조를 나타내는 구조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우리가 기본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 뒤에 조직의 투입을 산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정도는 우리가 상황 변수다. 따라서 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건 아니죠. 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세 가지. 복잡성, 그 다음 집권성, 그 다음 공식성.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 분화 정도를 말하며 수평적, 수직적, 공간적 분화 등으로 맞죠? 자, 꼭 수평, 수직 말고도 공간적 분화도 있습니다. 자, 복잡성은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며 단위 부서 간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을 수직적 분화입니까? 수평적 분화입니까? 수평적 분화. 자, 우리 쌤 왜 안 오시지? 아까 아프다 그러니까 진짜로 아프시나 봐. 글쎄. 자, 수평적 분화가 심할수록 전문성을 가진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협조가 용이하다. 말도 안 되죠. 수평적 분화가 심한데 우리가 용이하겠습니까? 부서가 용이하지 않겠죠. 공간적 분화는 조직의 시설과 구성원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인천시에만 있는 조직하고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거하고 다르겠죠? 자, 그 다음 공식화는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공식적 규정의 수준을 의미한다. 맞죠? 직권하는 업무 수행 방식이나 절차가 표준화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업무 수행 방식이나 절차가 표준화해 있는 정도는 뭡니까? 공식화죠. 직권화 아니고. 직무기술서, 내부규칙, 보고체계 등의 명문화 정도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만 바꾸면, 공식화로만 바꾸면 다 맞죠?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의 재량이 발휘 안 되죠. 그럼 표준 운영 매뉴얼대로 정해져 있는데 재량이 있겠어, 없겠어? 많이 줄어들겠죠. 직권화의 수준이 높은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은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한다. 맞죠? 지식 공유가 원활하고 구성원의 전문성이 높은 경우에는 분권화가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식 공유가 원활하고 구성원 전문성이 높다.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나사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럼 나사는 각 팀에다 맡기지 뭐 나사의 수장이 뭐라고 하지 않죠. 모릅니다. 나사 수장도. 어떤 부분 모르죠. 그러니까 맡기는 겁니다. 부서 간 횡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는 분권화가 필요하다. 선생님, 분권화되면 더 횡적 조정이 안 되겠죠. 그렇죠? 횡적 조정이 어려운데 분권화 시켜봐. 거꾸로 말하면 이름은 잘 읽어야 됩니다. 잘 읽어야 돼. 그래서 분권화는 여기서 분권화 시켜버리면 안 되죠. 어려운 경우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직권화 촉진 요인에 해당됩니다. 자, 기술과 환경 변화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분권화가 맞죠? 고객의 신속하고 상황 정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분권화가 맞죠? 조직 구조는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 등 구조 변수와 조직을 문화를 고려해서 설계된 결과이다. 일반적인 일반론인 것 같고, 그 다음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복잡성이 감소합니까? 커집니까? 커지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복잡성은 정적 관계, 그렇죠? 공식화는 정적 관계, 직권성은 부적 관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였죠. 자,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가 맞죠?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직의 분권화 맞죠? 이번은 집권화는 약화되고 분권화가 촉진되겠죠.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조직 내 구성 내 응집력이 강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적을수록 조직의 응집력은 강해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 조직원 간의 관계가 끈끈하겠죠. 근데 여기를 구청 또는 시청에 근무하면 별로 아는 사람 없을 거죠. 그렇죠? 자, 일상적 기술일수록 분화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조직의 복잡성이 높아질 것이다. 일상적 기술일수록 분화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조직의 복잡성이 높아진 게 아니라 일상적 기술일수록 조직의 이 복잡성은 낮아진다고 그랬죠.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선생님, 비일상적 기술이니까 SOP로 해놓을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거 어렵겠잖아요. 자, 공식화는 낮아집니다.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직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비일상적 기술은 또 직권화하기도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분권화가 높아지지 직권화가 이를테면 선생님 아까 주문받은 제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 또는 여기 비일상적인 것 원자력 추진 체제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 거기 있는 것처럼 복잡성은 분명히 낮아지고 공식화도 낮아지고 그렇죠? 비일상적일 때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직권화보다는 어떤 것이겠어? 분권화. 그렇죠?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비일상적 기술을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나사 같은 데가 비일상적 기술을 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나사는 한 대 만들려고 그랬죠? 100대의 우주선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한 대. 어디가 달나라의 것 또는 화성것 한 대씩 만들죠? 무슨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만 대 필요 없죠? 자, 그다음 톰슨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직 간 개인 간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기술을 분류하고 종합평원처럼 집약 기술이 필요한 조직은 수직적 조정이 수직적 조정입니까? 수평적 조정입니까? 수평적 조정. 그렇죠? 자, 톰슨은 기술 분류에 따르면 집약형 기술은 연속적 상호작용을 갖고 정기적 회의, 수직적 의사 전달 등의 조정 형태가 나온다. 선생님, 집약형 기술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무슨 기술이야? 연속적 상호작용. 그다음 정기적 회의, 수직적 의사 전달은 연속적 기술이었죠. 집약형 기술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부정기적 회의, 상호조정, 수평적 의사전달, 예정표 이런 거를 이야기했었죠. 톰슨의 기술 분류에 따르면 연속형 기술은 연속형 기술의 교호적 상호작용 아니죠. 집합형 기술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연속적 기술 말고 집합형 기술 하면 맞죠? 뒤에가
집합형 기술이라면 교호적, 상호적 의존성을 갖고 맞죠? 상호조정, 수평적 의사전달 등을 조정 맞죠? 그래서 거기를 뭘로만 바꾸면 되겠어요? 연속적 기술을 집합형 기술로 바꾸면 맞죠? 그 지문은. 자, 톰슨의 기술 분류에 따르면 중개형 기술은 집합적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자, 규칙, 표준화 등의 조정이 맞죠? 페로우의 조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의 정도와 업무 처리 표준화된 절차에 수행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조직의 기술을 장인 기술, 비일상적, 일상적, 공학적 맞죠? 자, 그 다음 페로우에 따르면 정형화된 기술은 공식성 및 직권성이 높은 조직 구조와 부합한다. 우리가 정형화된 기술은 어떤 걸 정형화된 기술이라고 했어? 일상적 기술을 정형화된 기술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책 보면 일상적 기술 루틴이라고 돼 있잖아. 루틴이 일상적, 정형적 이렇게 이야기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루틴 일상적으로 하기로 했으면 하지.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정형화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자, 페로우 기술 유형 중 가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기술은 공학적 기술이다. 자, 둘 다 모두 높은 것은 뭐였습니까? 공학적 기술 맞죠? 둘 다 모두 높은 거. 자, 여기도 높고 다양성 이것도 높은 것은 이거 뭐였어? 공학적 기술. 여기도 써놓은 것도 지워버렸네요. 자, 페로에 따르면 기회적 기술, 여기서 기회는 또 장인적 기술, 기회적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유기적 조직 구조와 부합한다. 맞습니다. 여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지금? 기회적 기술, 장인적 기술, 기회적 기술. 자, 페로에 따르면 비정형화된 기술은 부하들에 대한 상사 통솔 범위를 당연히 쌤 비정형화된 기술이 뭐라고 했어? 비일상적 기술 말하겠죠. 이걸 통솔 범위가 넓겠어, 낮겠어? 통솔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겠죠. 자, 원자력 추진 체제 만드는 데에서 통솔할 사람을 넓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상사가 통솔할 부하들 넓게 하면 안 되겠죠. 좁아야 되겠죠. 좁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 복잡한데 어떻게 넓혀? 복잡한데 넓힐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우드워드 제조업체와 생산기술에 따라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의 유형을 구분하고 대량 생산 기술에는 관료자 등 기계적 구조가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질문 하나 나왔어요. 우드워드는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아까 환경의 불확실성은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관계가 부적 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식화가 낮아질 거고 환경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직권화도 낮아질 거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는 됐죠. 이제 시험에는 이 두 가지만 나오는데 세 가지 다 이해할 수 있겠고, 거기 조직의 방어적 전략을 추구할수록 이렇게 두시면 돼. 방어적 전략을 할 때는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고, 자, 방어적 전략하고 대비되는 말이 뭘까? 전략도 상황 변수 넣는다고 그랬죠. 아까 상황 변수로 뭐가 있었어? 규모, 기술, 그 다음 환경, 안정된 불안정 환경, 그 다음 전략도 상황 변수 넣는단 말이야. 방어적 전략을 사용할 때하고 어떤 전략을 사용할 때? 차별적 전략 사용할 때. 차별화한다는 건 상당히 뭡니까? 공격적이란 말이죠. 방어적 전략, 공격적 전략 하기도 하는데 그냥 방어적, 안정적 전략 또는 공격적, 차별적 전략 이렇게 부릅니다. 이럴 때 방어적 전략에 유용한 건 기계적 구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유용한 건 뭐겠어?
그래서 보통 방어적 전략을 사용할 때는 공식성이 당연히 안정적인 것을 해야 되니까 공식성, 직권화가 높죠. 그래서 이 전략은 변수들 다 플러스 관계. 이 방어적 전략은 변수들과 기본 변수와 플러스 관계. 그러니까 방어적 전략 쓰면 복잡성 높고, 직권성 높고, 공식화도 높고, 공식성도 높고. 그런데 차별화 전략 사면 유기적 구조니까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니까 다 마이너스. 직권화 낮고, 그 다음 공식화도 낮고, 복잡성도 낮고, 직권화도 낮고, 그 다음 공식성도 낮는 거. 그러면 쌤 이제 좀 편하죠. 기계적 구조하고 이거 할 때. 여기는 어떤 거다? 다 플러스 관계. 여기는 기본 변수 다 마이너스 관계. 이렇게 알면 쌤 이제 뭐 할 때, 답 쓸 때는 편하게 어느 정도 잘 볼 수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 직무일수록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안정적인 조직 환경일수록 공식화, 맞죠? 공식화 관계. 지나친 전문화는 조직 구성원을 기계화하고 비인간화하며 조직 구성 간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단점, 맞죠? 그 다음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 적응력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건 조직 적응력입니다. 구성원의 적응력이 아니라 조직 적응력. 구성원 당연히 적응 좋겠죠. 근데 자, 거기 같이 뭘로 돼 있으면 공식화 정도가 아까 탁탁 정해져 있는 정도가 강하단 말이야. 그럼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겠어, 없겠어? 환경 변화하는데 정해진 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잘 읽어야 돼. 조직의 거기 조직 적응력이라고 이야기했죠. 구성원 적응력이 아니라. 그럼 조직 적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유기적인 조직일수록 책임감 관계가, 이건 앞에 나왔었죠? 모호한다고 그랬죠? 분명한 게 아니라 모호하다고 그랬어요. 자, 선생님 여기까지 혹시 질문? 그래서 쌤들 시험에 나올 때 이제 페로우 같은 사람들 또는 이렇게 톰슨 같은 거 나올 때 약간 틀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잘 외워두면, 그 관계만 조금 정확히 해두면 여기서는 틀릴 부분이 크게 없어. 크게 헷갈리지만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1, 2, 3, 4 있을 때 이런 시험 고를 때 1번이 확실하게 틀리지 이제 안 틀린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2, 3, 4를 풀어보고 고르면 좋겠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은 안 풀리면 어떻게 넘어가? 세모 치고 넘어가죠. 우리가 풀 때 봐. 1번은 확실히 맞고 2번은 확실히 틀렸어. 3번은 모르겠어. 4번도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 3번, 4번 같은 경우 모르면 이건 답일 것 같아. 답일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는 거야. 이건 답 아닐 것 같아. 그런데 정확히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할 때는 구분 좀 해놓으셔야 돼. 왜? 시간 없을 때 이거 못 읽는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되겠어? 돌아와서 찍을 때 이 두 가지를 다시 안 읽어도 된단 말이야. 쌤이 이 정도 읽을 때 헷갈렸다면 그 다음 끝나고 다시 읽어도 헷갈려요. 굳이 이걸 또 읽어서 쌤 머리 복잡할 필요, 이제 확신이 왔어. 어디 단서가 있어서 확신이 오지 않는 한은 또 읽어도 똑같아. 헷갈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처음 감에 맞춰서 답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건 3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 시간도 절약할 겸.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다른 문제 풀어서 하나 더 맞추는 게 좋습니다. 자, 예, 기출 질문. 네. 네. 조직의 방어적 전략을 추구할수록이요. 그럴 때는 방어적 전략은 전부 다 공식화도 높고 직권성도 높고
그러니까 거기는 공식화 정도는 낮고 그건 틀렸죠. 분권화 정도, 여기는 분권화로 물어봤으니까 낮아야 되겠죠. 집권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방어적 전략 쓴다 그러면 다 뭐다고? 복잡. 그 다음 공식, 복공집이죠. 복공집이 다 뭐다? 높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복공집. 자, 규모는 어땠어? 규모는 복공은 플러스였죠. 근데 집은 마이너스였죠. 그것만 이제 복공집입니다. 규모는 복공권이야. 그냥 집으로 합시다. 복공분이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이 합시다. 자, 이해는 됐죠?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규모일 때, 환경은 불안정할 때는 전부 다 뭐였어? 불안정이 높으면 높을수록 복공집이 전부 다 마이너스 관계였죠.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그쵸?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외우시면 돼. 하나를 가지고 외우시면 된다. 그쵸? 자, 일상적 기술은 복공집에서 사실 이건 논란이 있다. 그쵸? 일상적 기술이 집권하느냐 분권하는 논란이 좀 있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전부 플러스 관계다. 그렇죠? 자, 방어적 전략. 자, 복공집 어떻게 됩니까? 전부 플러스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전략? 아까 차별화 전략. 그럼 전부 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어떤 것이 있겠어? 자, 기계적 구조, 복공집이 다 플러스다. 그렇죠? 기계적 구조는 복공집이 다 플러스다. 유기적 구조는 그럼 다 마이너스다. 이러면 되겠죠. 미안. 이걸 이야기했구나. 이 일상적 기술은 미안. 여기는 복잡성이 낮고 플러스 여기는 지금 논란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일상적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지 불안정한지 이런 건 잘 알아둬야 돼요. 이게 안정일 수도 있고 불안정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복공집하고 지금 상황 변수를 다 봤습니다. 한번 선생님들이 이걸 한번 정리를 해놔. 그 다음 이제 조직 구조. 지금 어떤 거 보고 있어? 조직론에서 조직 이론이 있었고 조직 구조 보고 있습니다. 조직 구조에 지금 어떤 것 봤습니까? 유형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형 봤고 조직의 어떤 것들 기본적인 기본 변수 또는 기본 지표하고 상황 지표 봤죠? 상황 변수.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뭐 변수라고 해도 되고 지표라고 해도 되고 지표로 어떤 거 구분해 봤어? 그렇죠. 기본 변수. 그 다음 여기는 상황 변수 이렇게 나눠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기본 변수는 복공집이었고 상황 변수는 그렇죠. 규모, 기술, 환경, 전략 네 가지로 나눴다. 이제 OX까지 푸니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크게 어렵지 않는데 기술은 누구에 따라서 이를테면 뭐 에드워드는 뭐였지? 에드워드는 우드워드는 우리가 넘어가고 그렇죠? 뭐하고 누가 있다 그랬어? 톰슨하고 페로우가 있었다. 이게 좀 어려웠었죠.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구분하기가 힘들었죠. 그렇죠? 톰슨은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복습하는 겁니다.
톰슨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연속적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 그렇죠. 연속적 기술과 중계적 기술, 그 다음 집약적 기술, 연중지기네. 그럴 때 연속적 기술은 우리가 이 대량 생산 라인 같은 걸 이야기하고 X가 Y, X, Y, Z가 연속으로 돼 있고 X가 끝나야 Y가 되는 그런 기술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럴 때 여기서는 어떤 상호작용? 연속적 상호작용. 의사 전달은 중간이니까 시험이 잘 안 나올 거야. 의사소통은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여기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 연속적 기술은 우리가 보통 수직적이야, 수평적이야? 수직적. 그 다음 계획을 한다고 그랬죠. 계획이 돼 있고 이건 예정표고 여기는 계획돼 있고 그 다음 정기적이야, 부정기적이야? 정기적 회의 같은 것들로 조정한단 말이야. 조정을 그걸로 한다고, 조정을. 그 다음 이 중개적인 것은 우리가 상호작용은 굉장히 낮다고 그랬죠. 의사소통도 낮고 상호작용도 집합적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여기는 규칙이나 표준화되어 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은행 가도 다 적는 게 다 표준화되어 있잖아. 그 다음 이제 이 조정 수단이 뭐라고? 여기는 규칙이나 표준화로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말 필요해 안 필요해? 그냥 쓱 내밀고 이거 써라 그러면 되겠잖아. 여기는 당연히 조정 기제가 뭐라고? 정기적 회의. 그렇죠? 그 다음 계획하고 수직적으로 명령,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조정하고, 그렇죠? 수직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게 여기라고. 집합적인 것은 우리가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정기적 회의. 그 다음 상호작용도 교호적 상호작용이죠. 굉장히 상호작용이 많아야 된다는 소리고, 부정기적 회의라든가 또는 어떤 걸 사용, 수평적 조정을 사용하고 상호 조정한다 그랬죠. 조정 기제로.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예정표. 뭐 이런 걸 사용한다 그랬죠. 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공식성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공식화가 높은 게 뭐겠어? 이 두 가지가 공식화가 높은 것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공식화하기 쉽겠어, 어렵겠어? 비정규주의 같은 거. 이런 거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기 힘들겠잖아. 그런 식으로 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해는 됐죠? 그 다음 패러우는 우리가 표로 만들어 보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 일단 어떤 게 낮고 높고가 있다고 그랬어? 분석 가능성 또는 탐색 가능성인데 분석 가능성. 분석 가능성은 우리가 원자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분석 가능성이 높은 것은 표준화된 제품이다. 여기도 써야 되는데. 예사례수 또는 문제의 다양성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예사례수가 여기는 낮고 높고, 그죠? 그럼 표준화된 제품은 분석 가능성이 뭔 소리야? 미안. 여기야 되겠죠. 여기는 우리가 도자기, 고급 도자기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는 장인적 기술이라고 그랬죠. 장인적 기술인데 이걸 뭐라고도 번역한다? 기계적 아트. 영어로 알면 참 좋은데 영어까지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죠. 영어 시험 보기도 힘든데. 그다음 여기는 루틴화된 거, 일상적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 있어? 표준화된 제품. 표준화된 제품 여기는 우리가 도자기 같은 거, 고급 도자기. 그다음 여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예사할 수도 많고 분석 가능성은 낮은 거. 우리가 비일상적 기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 분석 가능성이 낮고 예사할 수가 높고, 맞죠? 참 헷갈렸어. 그다음 예사할 수는 높은데 분석 가능성 역시 높은 건 뭐라고 그랬어? 주문화된 제품. 주문 제품. 그래서 여기는 공학적, 그렇죠?
공학적 기술이다. 이렇게 분류했었죠. 이렇게 기술에 따라 이렇게 어떤 기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했다. 근데 크게 뭐 그래서 어쩌라고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로 원자재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분류했다. 원래는 기술 분류는 톰슨 거가 가장 뭐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것이 좀 적합하겠죠. 자, 여기까지도 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할 때 조금 어려웠고 이건 좀 외워야 되죠. 사실 이 부분은 좀 외워야 되는, 외우기보다는 조금 정확히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나머지는 그렇게 기억해낼 건 많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변수에서 기술 변수를 갔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되겠어 이제? 원리를 봐야 돼. 원리. 이제 이런 변수들을 적합하게 뭐 해야 되겠어? 붙여 넣어야 되겠죠. 조직 구조를 내서 만들어야 되겠죠. 마치 집을 질 때 만드는 것을 조직 구조의 원리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 쌤 여기 봐봐. 자, 원리라는 것은 이걸 잘하면 앞에 것이 잘 될 때 원리라고 불러. 그렇죠? 우리 그러면 지방자치의 원리 그러면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겠어? 여기 원리를 잘 지키면 뭐가 잘 된다? 지방자치가 잘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 원리를 잘 구성하면 조직구조가 잘 활성화될 수 있다. 또는 조직구조가 잘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것도. 조직구조는 일단 뭐 하겠어? 조직구조는 우리가 일단 나눠야 되겠어. 어느 정도 뭘 할 건지 나눠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업을 해야 돼. 나누는 거. 나눠놓으면 또 안 돼. 또 나눠놓고 어떤 걸 해야 되겠어? 서로 간에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분업과 조정의 원리가 있단 말이야. 어쨌든 우리가 일하도록 하려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쌤 나눠야 된단 말이야. 조직이라는 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2인 이상의 결사체니까 이들을 잘 나누어서 활용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아까 우리가 조직 구조에서 미리 배웠다시피 기능 구조 형태로 나눌 수도 있겠죠. 또는 어떤 사람은 사업 구조 형태로 나눌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뭐라 그래? 이제 나눠서 하는 것이 우리가 분업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다시. 나눠놨으면 서로 간에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분업의 원리와 조정의 원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부분을 하려고 해. 이 부분. 자, 무슨 원리하고? 분업의 원리하고 조정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조직 구조에 뭘 본다고 한다? 원리. 이왕 치는 거 딱 지금 12시, 11시 한 55분. 그럼 5분에 듣겠습니다.